그 12월 교재 시범으로 정물화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정물 수채화 말고 그 유리잔 설명을 소묘로 할 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워 하시는 선생님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조금 몇 개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배경이 좀 어두울수록 유리잔 표현하기가 더 편해요. 아무래도 색감을 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2개 찾아놓은 게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리긴 할 거지만 이 그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빛이 한 방향에서 오는 방향으로 또 해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사실적으로 잘 찍은 사진인 거고 아이들이 이거를 정밀 소묘처럼 그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덩어리감이 느껴지게 정물 소묘로 바꿔서 해석을 할 때는 빛이 한 방향이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밝은 부분의 차이가. 근데 배경이 하얀색 바탕인 것보다 약간의 이런 회색이나 검정일 때 더 정확하게 색감이나 묘사들이 잘 보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제가 정밀 소묘가 아니라 사진처럼 똑같이 그릴 게 아니라 정물 소묘로 바꿔서 빛이 한 방향이고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설명에 덧대서 나중에 뭐 수채화를 뭐 약간 수채화 응용한 거를 또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배경색이 있는 걸로 보고 소묘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부탁하셨던 게 소묘인데 아이들한테 유리컵을 그릴 때 설명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설명에 집중해서 시범을 하나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셔가지고 물론 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교재에도.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거 말고 사진을 보고 그리는 이유는 실제 정물을 봐도 빛이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어차피 약간 애워서 그리는 그림이 되거든요. 정물 소면은. 근데 사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고 사진도 사실은 극사실처럼 정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유리는 덩어리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흐름, 가장 어두운 부분. 그래서 흐름은 좀 따로 제가 또 해석해서 덧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 우측에다 좀 몰아서 좀 크게 그리는 게 나아요. 너무 작게 앞뒷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연필도 앞뒷면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지 잘못하면 연필 지우개 묘사도 잘 안 되고요. 여기가 맞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십자를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약간 낮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원을 뭐 5번에서 10번까지 계속 그려보고요. 밑에도 원을 그려보고요. 원을 그려보고 자연스럽게 반구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고요. 얘가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귀 모양처럼 손잡이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괜찮은 원선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라인을 깔끔하게. 그래서 직접 찍어서 한다고 해도 빛을 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도 유리 사진을 본인이 이제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을 그릴 때도 좀 힘든 부분이 반사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그냥 이렇게 찍혀있는 사진을 보고 하거든요. 제대로 찍은 반사체가 안 느껴지는. 물론 반사체가 느껴지게 하는 거는 정물에다가 이제 매치를 하고 하면 되는데 개체 묘사할 때는 반사체라고 하는 거는 왜 주변에 귤이 있다거나 사과가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오게 찍을 방법이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냥 찍어서 한다고 할 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덩어리감을 또 먼저 설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잘 찍혀진 반사체를 절제해서 찍은 사진들, 전문가가 찍은 사진들을 활용을 하면 아이들에게 반사체를 뺀 나머지 기본 덩어리에 입각한 설명을 하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반사체, 주변에 있는 사물까지 여기에 비친 모양을 그리는 것까지 설명하는 건 일단 배제하고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건 일단 빼고
일단 유리질감과 덩어리만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유리에 비친 주변 사물의 반사체까지 하는 거는 추후, 이게 되고 나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딱 초등용으로 하시기엔 좀 편하거든요. 그 반사체는 반사체에 따라서 또 그리는 게 또 틀려지니까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많아져 버려요. 지금 딱 좋아요. 이렇게 전문가가 찍은 반사체를 절제하고 찍은 사진들. 그래서 뒤에 거의 다 흑백 삐지가 있다던가 혹은 그레이 삐지, 지금 보고 그리는 것처럼 그레이 정도 하면은 좀 더 편하죠. 화이트 삐지는 너무 하얘서 칠할 거를 잘 그걸 보고 하면 너무 하얗게 칠하게 되니까 조금 더 색감 있는 삐지로 하되, 제가 밝은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하면 되죠. 유리 두께감. 유리 두께감을 여기 코너 모서리지지 않게 최대한 동그랗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이런데 좀 최대한 동그랗게, 여기에도 이제 최대한 동그랗게. 그죠?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설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봤을 땐 사실은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더 강하긴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긴 하는데, 좀 사진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생략을 할 것도 보여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흐름을 어디로 잡을 건지 표현해놓고, 그림자도 조금 더 이렇게, 그림자는 이 정도까지는 더 늘어지긴 하겠죠. 얘가 있어서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까지는 그늘이 질 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빛이 질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꺾이는 면, 여기가 어두울 거고, 그죠? 이렇게 꺾이는 면, 이 꺾이는 면은 여기서 바뀌죠. 여기 면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둡고, 이 꺾이는 면은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가면서,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 사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땐 빛이 여기가 강하니까 이렇게 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은 좀 흐름을 잡아서 할 거고요. 여기는 어두운 게 맞는데 여기가 밝아 보이는 이유는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밝아 보이는 이유는 빛이 이렇게 오면 이쪽이 흐름이 가장 어두울 때 대각선이 더 어둡거든요. 근데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밝잖아요. 여기 밝으면 대각선 안쪽이 밝아요. 그 밝음이 이 밑에까지 다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빛이 원래는 불투명하면 여기에 이렇게 안 비칠 텐데 뒤에가 밝아서 여기 앞에까지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불투명이면 여기만 밝은 거고 여기서부터 어둡겠죠. 그래서 빛이 왼쪽에서 온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빛은 지금 우측에서 오는 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좀 어두워요. 그래서 칠할 때 여기도 밝아 보이고 여기도 밝아 보이는 이유는 빛이 여기가 가장 밝은데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오니까 요 대각선 여기는 빛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도까지는. 여긴 등지고 있어서 어두운 거고. 그래서 여기 밝은 이유가 밝은 색감이 안쪽까지 비치다 보니까 얘가 투명해서 뒤에가 보이는 거지 이쪽이 빛을 받아서 밝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색감보단 여기 밝은 색감을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 전체적으로 얘를 제외한 좌우는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꺼운 흐름, 어두운 톤을 좀 잡아주는 게 덩어리에 더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그 묘사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려야 돼서 지금 이제 뒤에 비치는 모양 이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좀 학년이 높거나 조금 더 좀 특수한 반을 운영을 할 때 설명이 필요하실 거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설명 안 하시고 보이는 그대로 한번 따라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셔도 되긴 하거든요. 보이시죠? 저는 이제 세로 방향보다는 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면 차이를 먼저 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래야 이렇게 겹쳐지는 색감의 단계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반사감 부분 지금 여기서도 조금 더
제가 비 연필로 하고 있는데요. 사비를 쓰셔도 되고요. 이비를 쓰셔도 되는데 좀 아이가 너무 좀 진하게 힘이 좋다 그러면 비연필 쓰시고요. 한 중간 정도다 그러면 이비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사비까지 쓰기에는 애들이 힘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겹쳐서 칠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야 왼쪽은 더 색감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단계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깍지 끼는 게 더 편하면 깍지를 더 끼우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제 가볍게 또 칠해 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소재를 바꾸는 것보다, 소재를 바꿀까도 생각은 했는데 소재를 바꾸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수채화를 하나 더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뭐 유리잔에 대해서 좀 시범을 보고 한 거를 이제 교재 가지고 그려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수채화도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릴 때 색감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밑색을 가볍게 칠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너무 급하게 그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 색감을 잘 쌓아 올려서 그래도 조금 완성도 있는 그림처럼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데가 윗면이라고 하면 그냥 밝잖아요. 원래 윗면이죠. 이 두께감 위에가. 근데 이 곡면, 여기도 이제 곡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곡면에 얘네끼리 서로 비쳐서, 얘네끼리 안쪽에 있는 유리들이 서로, 유리가 여기에 비쳐서 여기 테두리가 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독. 실제 사진에서도 그렇고요. 얘네끼리 비치는 반사체 정도는 그려도 되는 거죠. 외부에 반사체를 넣어버리면 해석이 힘들지만, 그래서 여기를 진하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이 뚱 떨어져 있는 느낌이 더 잘 나고요. 여기 이렇게 진한 색감이 요 뒤에 있는 데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게, 그래야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가까울수록 진한 색은 더 진하게, 멀어지는 거는 약하게, 애들이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 진하게 잡는데 절대 여기처럼 진한 색은 여기 뒤에 라인은 안 보이게 해달라. 그래야지 거리감이 생겨요. 뒤에는 그냥 잔잔한 회색처럼, 이렇게 잔잔한 회색처럼 많은 묘사나 테크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색감의 차이만 차분하게 잘 보여지면 돼요. 그럼 여기 안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요런 데만 이제 확 색감이 진해지게, 특히 이쪽으로 더 진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진하게, 뒤에는 이제 가볍게 색감을 칠하는 거죠. 어떻게 칠하냐면, 이쪽이 사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이 똑같은데, 그래도 이쪽에서부터 안쪽은 이쪽으로 갈수록 색감이 좀 밝아지는 게 느껴져야 되죠. 빛 방향이 우측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빛이 오는 방향이에요. 뒤가 아니고 그냥 앞에서 이렇게 오는 느낌. 그죠? 그러면 그 방향에 맞게 이쪽이 더 빛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 흐름 라인이 더 색감이, 그러니까 이런 데와 이런 데가 사진보단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빛이 확실하게 우측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비치는 이런 색감들을 조금씩 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한 빛은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가 좀 제일 밝을 거고요. 여기 안쪽,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벽돌도 그렇고요. 뭐 캔을 그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컵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안에가 이렇게 홀이 파여져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앞쪽은 이쪽이 제일 밝겠죠. 이게 제일 밝을 거예요. 근데 안쪽 구멍 홀이 있는 쪽은 이렇게 해서 화이트의 대각선 요쪽이 제일 밝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거는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제일 어둡겠죠. 블랙이라고 치면 가장 어두운 곳은 앞쪽은 이쪽이고 항상 그 대각선의 안쪽 구멍이 파여진 대각선의 안쪽이 어둡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 안쪽 구멍 홀은 대각선 여기가 밝은 건데 원래는 여기가 더 어둡죠. 그러면 여기가 어둡듯이. 근데 여기가 밝아 보이는 거는 얘가 투명이라서 여기 안에 비치는 밝음이 여기에 비쳐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차이를 줄 때 좌우를 좀 어둡게 잡을 거고요. 여기가 가장 어두운 데니까. 얘가 밝아지는 거는 얘가 비쳐서 투명해서 여기 보이는 거라서 얘보다는 한 톤 어둡게 한번 깔아줄 거예요. 밝게 보여도. 그렇게만 차이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교재 시범 자료로 넣게 되면은 가능하면 지금 보고 있는 원본 사진을 같이 이렇게 넣으려고요. 종이 한 장에다가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 투명한 질감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좀 이해하기 편하고요. 사진하고 달라버리면 다르게 그려버리면 애들은 약간 애워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최대한 죄송합니다. 최대한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것까지 최대한.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를 그릴 땐 사진이 화이트 삐지면 안 되고요. 화이트면 아무것도 칠할 게 없어요. 이렇게 약간 회색 계열인 게 조금 더 묘사있게 보이거든요. 칠할 게 보여요. 주변 색에 따라서 이 투명한 거에 색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반사체를 넣지 않았다는, 반사체를 빼고 얘기해야 돼요. 반사체라고 그러면 주변에 귤이 있다거나 사과가 있다거나 색감 있는 게 들어가 버리면 지금 요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반사광 개념까지 넣어버리면 아이들 그 초등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해도. 그래서 반사체를 제외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가 찍게 되면 무조건 반사체가 나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사진 퀄리티 뽑기 힘들어서 지금 계속 이런 고퀄리티 사진 자료를 보고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게 지금 구매가 가능한지 보고 가능하면 요 사진을 옆에 첨부해서 교재 시범 자료로 해서 넣어 놓을게요. 이거는 제가 11, 12월, 1월 정도 모아서 1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는 좀 교재 구매하신, 본교재 구매한 선생님에 한해서는 교재 시범 자료를 원가 그대로 출력비만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년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7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물 풍경 이렇게 마감이 될 거고요. 한 3, 4개월씩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가 최대한 지금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진에 빛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바닥면이 보이는 거죠. 바닥면에 유리 이제 요런 데 꺾이는 부분에 좀 진해지는 거 이런 거 좀 더 넣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비연필을 쓰긴 하는데 좀 연하게 할 거면은 B 정도까지는 써도 괜찮고요. 그 H로 넘어가 버리면 종이가 제가 파인다고 얘기했었고, 이거보다 아이들은 사비는 좀 아이들이 너무 힘이 센 경우가 많으니까 사비는 힘이 센 아이들은 피하고 2B 정도나 이제 B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연필을 왔다 갔다 하는 쓰는 연습보다는 아이마다 2B가 맞는 것 같으면 좀 힘이 좀 이렇게 그렇게 세진 않다 그러면 2B,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 B 정도 해서 딱 한 연필로 하되 손의 강약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저는 지금 비연필 스케치 하는 김에 계속 쓰고 있어서 뭐 B던 E비던 톤 조절이 가능하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다 비치는 거 꺾이는 거 지금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개수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와 똑같이 그리는 정밀 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밀은 사진과 똑같이 정말 실사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정물 소묘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조금 제가 아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려면 며칠, 몇 날, 몇 달을 그려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해석이 사진에서는 이게 똑같이 밝아 보이지만 제가 여기를 조금 더 한 톤 더 올린다는 거죠. 덩어리감이 더 이렇게 돌아가는 원계중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범을 교재의 시범으로 정모라 시범 수채화 위주로 하다가 소묘로 넣는 이유는 중간중간 교재 구입한 선생님들 중에 교재의 시범으로 의외로 연필 소묘로 유리컵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포인트를 차분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요청사항이 몇 개 있었어요. 몇 분이. 근데 그게 조금씩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아 이거를 이제 그려야겠다라고 한 게 12월 교재 시범에 넣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그리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거를 해놓고 나서 요 사진 똑같이 수채화 버전으로, 왜냐하면 수채화와 소묘가 다른 게 아닌데 같은 정물 소묘를 같은 수채화로 그렸을 때 해석은 똑같아야 돼요. 지금 빛을 해석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요거를 수채화 시범을 하나 넣어야겠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요거 이제 또 하나 버전으로 또 넣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교재 시범이 2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소묘 하나, 수채 하나. 사실 소묘 시범이 더 시간이 더 걸려서 저는 조금 더 번거롭기는 해요. 왜냐면 붓은 한번 쓱쓱쓱 칠하면 빨리 딱 끝내는 느낌인데 얘는 하나하나 이렇게 선으로 쌓아야 돼서 시간이 배로 걸리죠. 1.5배 더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소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수채화를 잘하는 길이기도 해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이제 그림자도 항상 나중에 하는데 그림자는 완성할 때 같이 칠해줘야 돼요. 한 번 칠하면 얘도 꼭 한 번 더 칠해주고. 그림자를 나중에 칠했을 때 그림자만 미완성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면 딱 중력에 의해서 바닥에 딱 착지되어 있는 이 안정감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같이 완성되는 느낌. 그리고 이런 데도 조금씩 더 이렇게. 그죠? 이런 데도 조금씩 더. 이런 데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데 조금씩 더. 지금 그래도 실사 사진보다는 조금 더 해석을 달리하는 것들은 이제 단계가 느껴지게 더 해야 된다라는 거. 2개가 요 좌우가 거의 비슷해 보여도 왼쪽을 조금 더 어둠이 더 있어 보이게. 그런 해석은 실사에서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건 더 제가 해석을 좀 달리해서 그게 정물 소묘거든요. 정밀 소묘가 아니라는 거죠. 입체감을 좀 더 덩어리에 맞게 제가 왼쪽으로 더 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좌우가 흐름이에요. 원래 여기까지 흐름인데 여기 빛이 이렇게 오니까 뒤쪽 비치는 게 보여서 여기 색감이 좀 밝은 것 뿐이고 얘가 투명한 재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긴 다 어두워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가운데는 뒤에가 비쳐서 밝은 거라 좌우의 색감을 좀 어둡게 해서 덩어리를 보완해주고 여기 한번 뒤쪽보다 여기보단 여기 색감을 한번 어둡게 한번 깔아줄 거예요. 요렇게 비치는 요 흐름 라인도 보이고요. 요거 이제 색감 차분하게 다다다다. 그 선방향을 막 요란하게 너무 많이 바꿔서 막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막 꾸며주는 게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더 지저분해 보이고
지금처럼 한 번 칠하더라도 선과 선각력이 촘촘하게 다다다다 약간 단단한 면소면 거죠. 면소면인데 너무 과하게 칠하지 마시고 좀 힘을 빼고. 사실은 정무라 교재에 들어간 소묘 느낌은 아이들이 워낙 어둡게 칠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조금 색감을 올린 거예요. 어차피 밝게 시범을 해놔도 아이들이 못 칠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해결해야 되는 소묘들이라. 그래서 더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색감을 조금 어둡게 더 색깔을 많이 올렸어요. 너무 연하게 칠하는 느낌으로 해버리면 아이들 금방 칠해놓고 다 해버렸어. 약간 이래버리거든요. 그냥 선연습 더 하라고 색감을 한 톤 더 어둡게 올린 느낌이라면 교재외 시범으로 지금 올리는 이런 자료들은 거기서 힘을 좀 빼서, 왜냐하면 그걸 다 하고도 조금 더 해야 되는 애들은 아마 고학년일 테니까 3, 4학년 이상,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색감에 가깝게 색을 좀 빼는 작업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두운 색감은 연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색을 좀 빼는 연습. 어둡게 하는 게 되고 나서 색을 빼야 돼요. 밝게 칠하는 걸 처음부터 알려줘 버리면 허옇게만 칠해요. 예전에 우리 왜 석고소묘 배울 때 밝게 진짜 연하게 약간 선소묘인데 선과 선간격이 벌어져 있는 선소묘 느낌인데 살짝 칠했는데 인상 싹 나오고 근데 밀도감은 없어요. 그런 그림들이 간혹 잘했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아서 점수를 받기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약간 그렇게 좀 밝게 그 정도까지 밝긴 아니지만 완전 어둡게 칠하는 그 완성도 높은 그림은 아니더라도 좀 색감을 좀 뺀 느낌으로 지금 보이시죠? 요 차에도 저는 지금 보여서 그리는 거예요. 뒤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생기는지는 이 주변에 사진 찍는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튼 주변에 뭐가 비치고 뭐 커튼이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동그라미들이 있으면 동그라미들이 비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물어봐도 여튼 주변 사물이 비치는 것일 텐데 가까이 있는 반사체 물건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거라서 좀 그냥 실루엣만 보고 느낌만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는 거죠. 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은 빛을 많이 못 받겠죠. 이렇게 빛이 안쪽에 들어와도 뒤쪽에서 비치는 요 모양들이. 그러면 색감을 조금 밑으로 가서 이렇게 코너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동글동글하게. 약간 동글동글하다는 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약간 요런 면의 결이 좀 동글동글해 보이게. 그리고 나서 또 살짝씩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은 지금 막 선이 가로 방향하고 세로 방향하고 대각선으로도 좀 힘을 빼고 여튼 흐름 쪽 가장 어두운데 요런데 더 색감 조금만 더 사진보다 이런 데는 해석을 좀 더 진하게 보는 거죠. 정물 소묘이기 때문에 좀 해석을 선생님 아이들이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밀 묘사처럼 그릴 수 없다.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을 흐름 쪽에 더 어둠을 더 잡는 거다. 그렇게 해야 입체감이 생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좀 더 색감을 진하게 이 소묘 시범이 더 힘들어요. 이게 선생님들도 하시기에 소묘가 더 힘드시고 팔이 더 아프고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수채화가 익숙하시면 수채화 시범이 제일 쉽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데 윗면은 원래 밝잖아요 라고 하면 이 두께 부분은 주변의 사물들이 서로 겹치고 주변의 사물이라 해봤자 이 유리일 거예요. 근데 유리끼리 서로 비치는 것들이 이렇게 꺼멓게 좀 윗면 이 모서리 코너 돌아가는데 요런 데서 이제 입자가 부딪히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좀 변수가 많아요. 기본 불투명보다는. 뒤에 색감은 앞에보다 진하게 하면 안 되고 요런데 이제 요는 코너 돌아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더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 이거 봐서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 등지고 있어서 여기 빛이 안 들어가는데 요런 부분들도 실제 사진에 있는 색감보다는 조금 2톤 정도 더 어둡게, 그래야 더 이렇게 씩 돌아가 보여요. 여기도 실제 사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그래야 돌아가 보이고요. 이거를 화이트 배경에 있는 거에 유리 그림을 제가 못 칠한다는 이유가 이게 다 하얘 보여가지고 칠할 엄두가 안 나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정색도 괜찮긴 한데 검정색도 너무 진해서 더 다 블랙 같아 보이고, 회색 비지가 좀 괜찮은 그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찾을 때는 회색 비지를 좀 찾아보세요. 아니면 미색이 좀 있는 거, 뭐 벽이 있다던가.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색감 해놓고 요런 데도 이제 가볍게 그리고 깍지를 끼워도 돼요. 저는 이제 깍지가 톤 조절이 힘들 때는 깍지 끼우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진하게 되죠. 무게감이 생기니까 더 진하게 할 수 있고, 깍지를 뒤로 잡으면, 연필은 여기가 끝이었는데 더 뒤로 잡으면 전달되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훨씬 더 연한 선 내기가 편해져요. 연한 선 내기 편하라고 사실은 깍지를 끼우는 거거든요. 진한 선보다. 진한 선은 애들이 잘해요. 이렇게 뒤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힘을 똑같이 줘도 여기 잡았던 것보다 지금 깍지 뒤로 잡는 게 훨씬 더 연한 선이 잘 나오고요. 손으로 비벼질 것 같으면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칠할 수 있게 깍지 끼우는 거죠. 이런 데 그냥 가볍게. 지우개 묘사 제가 좀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까지도 지우개 묘사를 안 해요. 지우개 묘사를 빨리 알려주면 애들 면 칠하다 말고 다 지워버리거든요. 면을 지워버리는 걸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잘 쌓아야 되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원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흐름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구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구의 흐름이 좀 있고요. 겉에 보여지는 구의 흐름이 좀 있을 거고, 밑에 이제 반사광도 좀 연하게 빠질 거고요. 자. 하고 여기도 이제 살짝 약간 이런 데도 이제 묘사를 하려면 여기 이제 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그 연결된 부분들에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어둠들이 있거든요. 그 어둠을 표현하기 전에 일단 빛이 이렇게 오니까 옆에가 꺾이는 면 있죠. 이거 조금만 제가 돌려서 칠할게요. 이거 좀 비벼질까봐. 일단 여기 어두운 면이거든요. 빛을 잘 못 받는 부분. 이런데 일단 색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단단하게 칠해놓고요. 근데 연필 소리 들어보시면 제가 좌우로 지그재그로 칠하는 선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끝에서 한번 칠하고 끝에서 다시 그냥 돌아와요. 끝에서 다시 칠하면서 봐봐요. 시작하고 나서 하늘로 떠서 다시 뒤로 와요. 하늘로 떠서 다시 뒤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 방향으로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안 하고. 찍히는 선이 생겨버리니까 지그재그 선을 이렇게 예민한 유리지감 할 땐 많이 안 쓰거든. 처음에 밑색 깔 때 빼고는. 한 방향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살짝 여기도 꺾이는 옆면, 그 지우개로 여기 연필선, 빛 받는 부분 밝게 뺄 건데 연필선 너무 진하죠? 일단 좀 빼놓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이 사실 약간 이렇게 앞쪽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완전 옆에 측면에서 딱 옆에서 오는 느낌이 더 강한 빛이긴 해요. 지금 보면 여기가 되게 밝은데 제가 좀 막아주는 거예요. 너무 하얗게 끝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비치는 것들을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요런 데 꺾이는데. 꺾여서 얘랑 이음새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진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 손잡이가
이 손잡이가 옆에 있어서 얘가 아른거려서 이게 이제 약간 반사체처럼 비치는 거죠. 손잡이, 얘 물체의 일부가 비치는 반사체는 표현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귤이라든지 제3의 사물은 비치는 걸 해버리면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하니까 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는 되게 막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흰색과 밝은 거의 그 차이만 딱 명확하게 보이면 되고요. 저 지금 사진 자료 보고 하게 되면 사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사진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요 부분 이렇게 여기 좀 제일 밝고요. 이건 지우개 묘사를 많이 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이렇게 면으로 잘 칠해 놓으면은 지우개 묘사를 잘해서 유리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지우개 묘사를 잘못해서 유리가 허옇게 떠버리죠. 덩어리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 사실 지우개 묘사까지 안 해요. 아이들 수업할 때는. 여기까지. 지우개 묘사는 그냥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약간 요령? 이렇게 쌓는 게 되면 어차피 다 따라오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연필을 한 번만 좀 깎고요. 세밀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 제가 다시 좀 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잠깐 껐다가요. 일단 조금 이렇게 배경 좀 지어놨고요. 지금 이제 지우개 묘사를 할 건데 하시기 전에 그 지우개를 항상 새 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애들 수업하다 보면. 그러면 깨끗한 면이 없을 때는 전 약간 사선으로 해야 이 단면의 너비가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길이가 넓어지죠. 사선으로 좀 잘라서 쓰는 편이고 비비는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아요. 파스텔 비비듯이. 근데 요 유리 질감만큼은 살짝 밝은 부분 있죠. 여기를 애들이 다 채워서 힘을 빼고 밝은 걸 유지하면서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연필가루 약간만 비벼주세요. 지우개 여기 그림자까지도 안쪽도 살짝만 지울게요. 지금 약간 공사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제가 좀 소리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완성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조금 더 모서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게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깔끔하게. 옆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비벼놓고 나서 지으면 더 깔끔하게 지을 수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거 지금 사진하고 똑같이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틈새에도 빛이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이고요. 그죠? 거의 측면에서 오는 옆면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으로 더 붙여서 지우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더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데 깨지는 듯한 밝음 이런 데도 세게 한 번 더 다 지우지 마시고 모서리로 세워서 깔끔하게 요런데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좀 더 빛이 좀 들어와요. 옆면이긴 한데 빛이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역광처럼 여기 안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손잡이 안쪽에서도. 그래서 좀 밝게 표현하는 거고 요 정도만 지우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거를 지우는 거는 지금 하는 건데 보시면은 뭐 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한 요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밝음 한번 이거는 사진에 없는 거. 정밀 소묘가 아니고 정물 소묘이기 때문에 내가 실사처럼 똑같이 그릴 수 없으면 약간은 더 오버해서 해야 되는 거. 밝은 거 더 밝게, 어두운 거 더 어둡게. 여기 살짝 칠해놓고 여기 약간 어두워야 돼요. 여기 뒤에가 빛을 더 받아서 밝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더 밝게 해주시고 사진하고 똑같이 밝아 보여도 여기를 더 밝게 하고 여기 한 톤 어둡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밝은 부분은 이런 데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데도 살짝 이런 데도 살짝 이런 데도 이제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살짝만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만 이건 사진에 없는 거 너무 똑같아서 좌우 색감이 너무 이 라인 똑같아서 약간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인 것처럼 요거는 없는 거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밋밋하니까 요런데 모서리 살짝 밝았다가 살짝 면 부딪혀서 이렇게 한번 싹 내려볼까요? 요거 사진에 없는 거. 이거 사진에 없네. 이 정도 꾸며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사감 부분 너무 밝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빛이 밑으로도 새다 보니까 그림자 주변으로 원래 가장 진하면서 점점 연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빛이 새어가지고 여기 주변이 좀 밝아요. 요거 유리만 이렇거든요. 그림자 처음 시작점이 좀 밝은 거 그거 조금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건 사진에 보이는 거 약간 보이고요. 여기도 코너 살짝 더 밝게 이렇게 요거 살짝 보이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